팬님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모두 별풍선 시작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한 주간 알러뷰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는 어버이날에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또 스승의 날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저 이제 무슨 날과 이렇게 연관이 좀 많이 있나 봅니다. 쿠키11님, 반갑습니다. 쿠키일리님. 자, 첫 번째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정책 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입니다. 108가지 전략. 자, 41번째 전략입니다. 41번째 전략인데, 기업 R&D 지도사의 생존 전략. 자, 생존. 이야, 생존. 참 생존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오늘은 기업 R&D 지도사의 생존 전략입니다. 자, 빅데이터, AI, 공유 플랫폼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직업군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2013년도에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미 20년 내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 1순위가 텔레마케터, 2위는 회계사, 3위는 소매 판매업자라고 하였습니다. 5년 남짓 지난 오늘날 실제로 텔레마케터는 전자음성으로 대체되었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전화사원이 필요했던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대부분은 전자음성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양한 여론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전자음성이 단어나 음절 단위로 발음을 했다면 최근에는 문장 전체를 인식해서 실제로 사람이 발음하는 것과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훌륭히 그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기간 중에 혹시 유권자 선호도 조사를 전화로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음성이 전자음성 시스템이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AI와 챗봇 기술이 적용되어 응답자가 응답하는 음성을 인식하여 거기에 맞는 대답까지 전자음성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우리 협회에도 회계사들이 많이 있지만 회계사들의 역할이 단순히 기업 회계를 넘어 기업 마케팅이나 기업 공개 등의 영역으로 보다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기업 회계는 이미 회계 통합 솔루션을 통해서 한 달에 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더존, 이지샵, 이카운트, 아이캐스트 등 다양한 회계 솔루션이 과거 회계사들의 자리를 급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SI, 시스템 통합, 시스템 인티그레이티드 서비스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 고전적인 인터넷 종합 쇼핑과 소셜 커머스를 넘어 SNS 플랫폼, 앱 쇼핑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는 도매와 소매의 개념이 이미 파괴된 지 오래입니다. 모든 가격이 공개되고 서로 비교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매상으로부터 물건 떼어 재판하는 소매 판매업자들의 자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예측했던 3위의 직업군 중에 가장 먼저 자취를 감춘 업종이 아마도 소매 판매업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5년도에 고용정보원에서는 고용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유망한 10대 직종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1위는 금융자산운용가, 2위는 컴퓨터 보안 전문가, 3위는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 개발자, 4위는 경영 컨설턴트, 5위는 마케팅 전문가로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업 R&D 지도사라고 하는
경영과 기술이 융합된 직종의 경력을 본다면 1위부터 5위 중에 엔지니어 전문 직종인 2위 컴퓨터 보안 전문가와 3위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 개발자를 제외한 3개 분야, 즉 금융자산 운용, 경영 컨설팅, 마케팅 분야에서 마케팅 분야 이 3가지에 있어서 모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종이라 하겠습니다. 즉 상위 5위의 유망 직종 중에서 무려 67%의 연관성을 가진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유망 직종이 바로 기업 R&D 지도사가 아닐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연관성이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금융자산 운용에는 고전적인 부동산, 증권, 채권 외에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탄생한 암호화폐 시장도 고려해야 되며 특히 무담보, 무이자, 무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되는 R&D 관련 정부 출연금도 그 영역의 중심에 있다 하겠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기업 R&D 지도사의 역할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그죠? 또한 경영 컨설턴트 시장 역시 고전적인 기업 경영을 넘어 오늘날에는 해외 진출과 클라우드 펀딩이나 정부 지원을 통한 기업 투자의 비중도 크게 확대되었는데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한 기업 경영, 즉 MOP, Management of Policy Fund 전문가인 기업 R&D 지도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빛을 보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날의 마케팅은 고전적인 제조 유동 시스템을 벗어나 제조 유통 시스템을 벗어나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국내외 판로 지원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생돈을 투자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확대하는 시대에서 정부 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즉,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기업의 경쟁력 중 중요한 핵심 역량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월 달에 이제 수출 바우처 사업이 나오는데 이런 거 역시도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자,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시대적 변화와 관점에서 본다면 경영과 기술 그리고 여기에 정부 지원 제도까지 융합된 다양하고 복잡한 기업 컨설팅을 수행해낼 수 있는 인재가 바로 기업 R&D 지도사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귀하도 마음만 먹고 결심만 한다면 기업 R&D 지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첨단 컨설턴트가 되고자 하신다면 기업 R&D 지도사에 과감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따른 기업 R&D 지도사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이라기보다는 기업 R&D 지도사가 평생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직종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언급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범하지 말아야 할 오류 중 하나인 속단과 편견을 없애는 코끼리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끼리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꼬리만 만지면서 코끼리는 새끼줄처럼 생겼다. 코끼리 귀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접시처럼 넓고 평평하다는 식의 속단과 편견은 특히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도하는 컨설턴트에게는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드릴 코끼리 전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쿠키11님, 쿠키님 올려주셨고, 별풍당당님 별풍선 28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방에 그냥 날려주셨네요.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금주의 정책자금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제3차 시행계획 공고가 되었습니다. 자, 제3차 시행계획 공고.
쿠키님, 쿠키님 맞나요? 쿠키님 별풍선, 쿠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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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디딤돌 창업까지 벌써 3차 시행 계획이 나왔고요. 사업 목적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 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7년 이내 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자, 정부 출연금은 총 사업비 80% 이내에서 최대 1년에 1억 5천, 총 사업비 20% 이상이 민간 부담금입니다. 자, 민간 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합니다. 이거 제가 방송할 때마다 계속 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제가 지금 또 공고가 됐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일정을 5월입니다. 5월 뒤에 이제 일정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자, 기술 징수 기준은 최종 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 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이 이제 기술 징수 기준이 되고요. 기술 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매출액의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 비율에 근거해서 산정합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은 이제 뭐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인 기업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지원 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 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재해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협약 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재해 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재해 및 협약 해약 처리를 합니다.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 현황표를 토대로 서명 검토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요청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신청 자격의 확인 방법 및 검증 서류. 이제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있는데 사실 개인 사업자가 디딤돌 창업 과제를 신청을 한다. 선정될 확률 거의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법인 사업자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 거의 불가능인데 일단 공고에는 이렇게 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정책자가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을 좀 갖추고 진행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그거를 쉽게 생각하고 개인 사업자로 이런 창업 과제에 신청을 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과제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정도 되겠네요. 네. 오늘 마감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관심 깊게 봐주시고요. 지원 제외 사항은 뭐 이렇고 주관기관의 신청 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뭐 지원 제외가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지원 목적 및 공고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개발 또는 기지원 여부 이거 참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사업 수행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 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상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뭐든지 불이행하면 안 됩니다. 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나왔죠. 2019년 5월 24일에서 6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기간입니다. 6월 10일까지입니다. 6월 10일 18시까지. 접수 마감일의 전상 폭주로 인해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마감 2, 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 신청, 지원 사업 온라인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진행하면 됩니다. smtech.go.kr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신청 절차 간단하게 볼게요. 1단계 회원 가입하고 2단계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하고 사업계획서 파트 1, 그 다음에 3단계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 파트 2, 그 다음에 접수증 확인 및 완료. 이거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하고 산자부 사업 접수하는 방법 제가 지지난 시간 네 번째 전 시간에 제가 이미 다 한번
짚어드렸던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 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이렇게. 자, 그리고 구비서류가 있는데 구비서류,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중소기업 개발 지원 사업 계획서 파트 1 자동 생성 문서로 별도 작성 불필요하지만 파트 1을 작성을 해서 저희 협회에서 검수를 받아야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작성 안 해놓고 접수한다고 들어가죠? 낭패 봅니다. 진행 못합니다, 이거. 자, 파트 1 작성해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 2, 15페이지 이내 작성 분량 초과 시 평가에서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16페이지, 17페이지를 쓴다면 이거는 불이익 당합니다. 자, 15페이지 이내 작성, 15페이지까지 정확히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청년사업소, 이런 서약서들은 그냥 이제 거기다 사인해주면 되는 거고요. 연구시설 장비, 구입 계획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쭉 보시고 사업 신청 시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제출 온라인 서면 평가 통과 시, 추가 제출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 이거 아닌데, 이거 추가 제출 온라인 서면 평가 통과 시가 아니고 이거는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서는 이미 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저 자료 보고 뽑아왔는데 이러네요. 자, 잠깐만, 이게 사업 신청 시 그다음에 추가 제출, 이게 맞나요?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서가 서면 평가 통과 시가 맞나요? 파트 1에 대략적인 사업비 소요 명세 나오는데 파트 1에 안 나오나요? 나오는 것 같은데. 제품 공정은 같이 내야 하지만 얘는 사업비 소요 명세서는 디딤돌은 추후에. 네. 우리 별풍당당님이 정확한 정보를 주셔서 추가 제출 온라인 서면 평가 통과 시에 10번, 11번, 12번, 13번, 14, 15번 이렇게 제출하게 됐네요. 근데 해당 시죠. 이거 해외 구매 조건부, 총괄 예산만. 해외 구매 조건부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참여 연구원 등록 요청서 냈던 것 같은데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과제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진행하면 되고요. 과제 평가 및 신청 선정 절차, 온라인 서면 평가 6월이고 대면 평가 7월, 현장 조사 7월에서 8월. 구매 조건부는 전부 다 냅니다. 구매 조건부 전부 다 내고 디딤돌 창업까지는 좀 일부 빠지고 냅니다. 네, 추가 제출이라는 단계가 없습니다. 구매 조건부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면 평가에서 60점 이상의 과제 중 현장 조사 대상 과제의 신청 자격,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원 과제 선정은 9월에 되고요. 6월 달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9월이니까 와, 오래 걸리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조건은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개발에 있어서 연구 전문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이런 것을 활용해서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 한도, 이렇게 해가지고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디딤돌 창업까지 항상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과제이기 때문에 벌써 3차 과제까지 올라왔는데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금주에 이용한 팁.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2019년도에서 2021년 30대 전략이라고 해서 전략기술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놨는데 30대 전략기술 자료가 어떤 거냐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 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 반도체, 첨단 소재, 스마트 헬스케어, AR, VR, 드론,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시티, 핀테크, 일반 기계, 정밀기계, 전자부품, 홈 어플라이언스, 조선, 유기화학, 무기화학, 금속, 섬유의료, 식품, 이렇게 30대 전략 기술 자료를 올려놨는데 우리 멘티 기업들이 식품 기업들이 많아서 제가 식품 기업부터 좀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식품 기업.
식품기업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R&D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거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식품기업. 식품이 세계시장 규모가, 식품 세계시장은 연평균 5%씩 성장하고 있고, 어, 어제는 바이오 헬스도 유망 산업이라고. 그렇죠. 바이오 헬스도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죠. 근데 일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해놓은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다 참 답답한 부분들 많아요. 뭐, 비메모리, 비메모리를 뭐 세계 1위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 좀 맞지 않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식품이 바이오 헬스 분야와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식품 분야는 사실 세계 시장이 지금 5% 이상 성장하고 있고 17년도에 122조 달러에 달하고 2022년도에 158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글로벌 데이터인데 이 정도니 뭐 식품 시장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인간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국내 시장은 연평균 8%씩 성장하고 있고 약 76달러, 76억 달러, 2022년도에 11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시장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생태계 현황을 보면 식품 분야는 곡물 가공품, 건강기능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음료,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기타 식료품 7개의 세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 및 저장 처리와 곡물 가공품에 상대적으로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영위하고 있고요.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세부 분야는 타 세부 분야에 비해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시장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분야이므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참여 제고를 위해 연구소, 학계 등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기술 이전 등이 필요합니다. 자, 강점, 식품 산업의 강점과 약점 잠깐 볼게요. 식품 산업 강점은 2016년 출하액 기준 간편식의 국내 시장 규모는 2조 2,500억 정도 되고요. 15년도에 비해 34% 증가. 그리고 기능성 표시제도도 완화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한약재, 인삼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 기능성 신선식품의 수출 확대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여기에 약점이 또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업체 간 경쟁, 성장 정체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신성장 동력 부재까지 겹쳐 실적이 하락 추세, 그다음에 환경오염 및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규제 등에 대비하는 친환경 식품 포장재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게 약점인데 친환경 식품 포장재는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국내 식품 산업에서 최근 10년 동안 식품 제조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HMR 식품 시장의 발전으로 향후 전후방 산업인 유통과 포장 산업에 IT 기술 활용과 포장 기술을 개발한 R&D 투자가 유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김치를 포장을 하는데 김치 냄새가 밖으로 안 새 나오게 하는 어떤 이런 게 있고 뭐 숙성이 안 돼. 하여튼 이렇게 뭔가 포장지에도 굉장히 IT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지원해주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예로 마에가와 제작소의 닭고기 가슴살 분리 로봇 토리가와의 세븐일레븐의 밥을 짓자마자 삼각 김밥 형태로 변한 후 냉각시키는 기술 뭐 이런 거. 상황버섯 김치짱. 산삼 김치도 있더라고요. 산삼 김치. 자, 미국에서도 시장은 건강, 안전, 편의의 가치를 추구하며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HMR 산업이 확산되고 있고요. 자, 세계 식음료 분야의 R&D 트렌드 잠깐 한번 볼게요. 건강, 의학, 치료, 천연, 채식 이쪽으로 이제 많이 보고 있고 즐거움, 교양 또는 세련, 이국적, 오감의 다양성, 미각뿐만 아니라 식품을 통해서 오감을 자극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개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 체중 조절, 뭐 미용, 먹는 화장품, 에너지, 웰빙, 먹는 화장품도 있어요. 먹는 화장품? 예를 들자면 먹는 콜라겐, 뭐 이런 거야. 자, 편리성, 시간 절약 할 수 있는 이런 간편함, 그리고 윤리, 방목, 환경친화, 연대, 결속,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트렌드가 지금 세계 식음료 분야의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 관련해서 포커싱을 둬서 우리가 R&D를 하면 돼요.
식품 쪽 특히 오늘 제가 식품 쪽 말씀드린 거예요. IT 기술 빅데이터 등과의 융합한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기법이 식품 분야 확대 적용되고 있어요. 빅데이터를 이용한 농산물 재배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많은 IT 기업들이 IT와 농산업의 융복한 모색 중에 있고요. 웰빙에 대한 관심 효과는 비식용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융복합 산업으로 이끌기로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화장품 산업이 있고요. 국내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녹차 추출물을 활용한 화장품을 생산하였습니다. 자, 정부 주도하에 3D 프린팅 기술을 제조 혁신 핵심 수단으로 육성 중이며 3D 프린팅 기술을 식품 산업에 적용한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식품 산업에 적용한 사례는 군것질류와 같은 가공식품 생산, 인공육과 같은 원료 생산, 데코레이션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도시화와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편의식품 시장의 성장으로 계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편의식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식품 기술의 동향은 건강 및 안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글로벌 식품 시장을 이끄는 선진국 중심으로 건강, 웰빙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강 바이오 헬스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국내 식품 기업도 세계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식용 및 비식용 상품화 및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신기술 개발을 위한 보다 확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콩고기 옛날에는 콩고기라 그랬는데 요즘은 식물고기 하여튼 그런 식물성 고기 이제 그런 게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식물 고기를 만들었는데 상장했어요. 나스닥에 상장해서 완전 대박 터지고 있고요. 지금 아마도 앞으로는 그 식물 고기가 굉장히 유망한 업종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식물 고기가 또 특히나 이제 비건 식품이기 때문에 그쪽 분들은 아예 고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비건 쪽 식물 고기, 동물 고기보다 더 비싸죠. 동물 고기보다 더 비쌀 수도 있고 안 비쌀 수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좀 틀린데 어쨌든 이런 거. 그다음에 또한 이제 여기에 여행 내저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브런치 문화가 확대되고 뭐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서 뭐 최근에 육가공 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나 변화로 인한 육가공 식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제 조카가 지금 육가공업을 하는데 작년 매출액이 260억이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우에누라고 인터넷 뒤져보면 나오는데 하여튼. 자, 그다음에 유통 단계를 줄여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만큼 가격이 인하되어 판매되는 자체 브랜드 PB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 브랜드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크로스오버 상품 등장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샐러드용 대용식 가공 두부 수요가 늘어서 가공 두부의 매출액이 전체 18% 차지한다고 헤럴드 경제에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네요. 그래서 1인 가구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간편한 식습관을 선호함에 따라서 즉석 조리식품, 가정 간편식 육성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 연계해서 지정된 품목 관련 시장을 창출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염두에 두고 건강 쪽을 포커싱을 하거나 편의식을 포커싱하거나 바이오 쪽, 헬스 쪽을 포커싱을 해서 제품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정책 산업, 시장, 기술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산업을 한번 보면 웰빙, 슬로우 푸드 등의 환경 조성, HMR, 간편식 시장의 성장으로 패키징 기술 수요 증가, 이종 산업의 식품 패키징 시장 주목 이렇게 패키징 기술도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고 편리성, 위생 및
위생, 맛 등의 소비자 니즈 파악 필요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R&D 지원이 필요하고 차별화에 대한 고부가 가치 기능성 소재 탐색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식품을 하는 기업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략 식품목 도출 절차, 분야를 설정하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략 품목 풀을 구성하고 전략 품목 후보 리스트를 구성하고 전략 품목을 선정해서 도출을 하면 됩니다. 전략 품목 도출 결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개념 가정 간편식 제품, 간편식은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즉석 조리 제품 및 신선 편의 식품류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대사성 질환 예방 관리 식품, 그다음에 영유아 노인용 건강 관리 식품, 중소기업 적합 업종 식품 및 관련 소개. 물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산업형 웰빙 전통식품, 그다음에 식품 유해인자 신속 간편 검출 시스템, 식품 장기 보관 시스템, 기능성 식품 패키징 시스템, 이렇게 우리가 전략 품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전략 품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개념 가정 간편식 제품, 대사성 질환 예방 관리 식품. 대사성 질환이 뭐냐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영유아 노인용 건강식품, 중소기업 적합 업종 식품 및 관련 업종, 그리고 수출 산업형 웰빙 전통식품, 식품 유해인자 신속 간편 검출 시스템, 그다음에 식품 장기 보관 시스템 포장, 기능식품 패키징 시스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있는데 뭐냐면 다음 주에는 신개념 가정 간편식이 어떤 거 있는지, 대사성 질환 예방 관련 식품이 어떤 거 있는지, 요 전략 식품이 어떤 거 있는지 한 번씩 짚고 넘어갈게요. 식품 먼저 하고 30대 전략 제품들을 다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금주의 탑5. 자, 서울입니다. 서울. 드디어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제주도 빼고 다 올라왔어요, 지금. 서울 가볼 만한 곳 5. 경복궁 가볼 만하죠, 정말. 네. 사적 117호. 도성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거리라고 불렸고 조선왕조의 건립에 따라 찬 건데요. 초기에 정궁으로 사용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전소된 후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다가 조선 말기 고종 때 중건되어 잠시 궁궐로 이용되었습니다. 이성계가 왕이 되어 곧 도읍을 옮기기로 하고 즉위 3년째인 1394년에 신도궁궐 조성도감을 열어서 궁궐 창건을 시작해서 이듬해 완성하였습니다. 7점, 뭐가 7점이죠? 너무 빨리 갔나 내가? 7점인가요? 하여튼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복궁. 네. 자, 다음에 남산은 참 데이트 하거나 아니면 애가 있을 때 한번 가볼 만한 곳이에요. 서울에서. 높이 265.2m, 대부분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북쪽에 북악산, 동쪽에 낙산, 서쪽에 인왕산과 함께 서울 중앙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목멱산, 종남산, 남산은 8점인가요? 인경산, 열경산, 남해 등으로 불렸으며 주로 목멱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태조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였을 때 남산은 풍수지리설상으로 안산 겸 주작에 해당되는 중요한 산이었다고 하네요. 도성도 북악산, 낙산, 인왕산, 남산의 능선을 따라서 축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남산에 가면 이제 열쇠고리 이렇게 막 묶어놓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볼 만하고요. 저녁에 저 야경이 또 멋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가도 멋있고 저녁에 가도 멋있고 남산하면 뭐니 해도 케이블카죠. 뭐 대단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 재밌어요. 여기는 하여튼 남산. 그다음에 롯데월드 타워. 저 아직 여기 저도 못 가봤어요. 가본다 하고 못 가요. 자, 세계 5위 국내 최고 높이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서울 스카이 전망대, 세계 4위가 500m인데 여기서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찬란한 역사와
역동적인 현대문화를 함축하고 있는 수도 서울을 360도 뷰를 통해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3만 원이 됩니다. 3만 원. 그렇다고 해서 안 가면 안 됩니다. 커피 한 잔에 3만 원이라도 저기를 올라가서 한 잔 마시면서 뷰를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9점, 9점이네요. 자, 넘버 4. 넘버 4, 한강 유람선. 이거 저 데이트할 때 다 해봤던 건데, 서울 한강의 야경은 유람선을 타고 유람을 하면서 데이트하고 거기서 식사하고 공연을 보고 뭐 이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 황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황홀경. 아, 10점인가요? 아직 하나 더 남았는데. 하여튼 별풍선 계속 날려주고 있습니다. 7, 8, 9, 10 계속 날리네요 지금. 네. 인사를 한 번에 할게요. 그리고 유람이 끝나고 공원을 또 이렇게 거닐고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최고의 명소로 꼽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저기 싹 데이트하면서 거닐면서 놀 수도 있고 돗자리 깔고 거기서 뭐 치킨 시켜가지고 맥주 한 캔 먹을 수도 있고 뭐 좋습니다. 아주 생맥주도 배달되고 다 됩니다. 좋은 곳, 아주 좋은 곳. 한강, 여의도 공원이 추억이 있죠. 우리 집사람을 2002년 월드컵 때 만나서 월드컵 이기고 여의도 한강공원 가서 거기서 또 같이 놀면서 맥주도 먹고 놀고 막 그랬습니다. 하여튼 추억이 있는 장소, 한강 유람선 시민공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숲인데 뭐 이거는 10점 못 받아도 좋습니다. 10점 못 받아도 좋고 서울숲이 여기가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인데 성수동이었는데 저희가 원래 경마장이었거든요. 경마장 말똥 냄새 엄청 났습니다. 여기 지나갈 때 2점이죠, 2점. 말똥 냄새 엄청 났는데 그 경마장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해가지고 지금은 이 숲 한번 다 둘러보기 힘들 정도로 넓고 여기가 지금 서울숲 때문에 집값이 완전 폭등을 했어요. 성수동 아파트형 공장 집 뭐 완전히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어요. 값들이 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 덥지 않은 날, 좋은 날 돗자리 깔고 가서 놀만한 곳이에요. 애들 거기서 놀 수 있고 또 더운 날에는 분수가 올라와서 애들이 거기서 분수해서 옷 홀딱 다 젖으면서 놀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곳이에요. 하여튼 가볼 만한 곳인데 어쨌든 2점밖에 못 받았고 별풍당당님 별풍선 마구마구 쏟아주셨기 때문에 답례로 배트맨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6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교육 2019년 5월 27일부터 6월 21일까지고요. 접수기간은 금일부터 5월 2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기업 R&D 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도 있습니다. 2019년 6월 25일 그리고 실기시험은 2019년 6월 27일이네요. 여기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나는 하고 가야죠. 그죠? 정책자금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자금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자금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에르와 등실 두등실 말 잘 듣는 기업에게 자금을 듬뿍 전해주고 잘 따라오는 기업에게 더 많은 자금을 전해주죠. 에르와 등실 정실미 두리두리 등실 코테라 아싸. 네, 좋습니다. 자, 기업 R&D 지도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에서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R&D 지도사 평생 직업이고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직업 기업 R&D 지도사입니다. 자, 다음으로 금주의 브레인 샤워 오늘 끝 마지막 시간입니다. 금주의 브레인 샤워
미국의 어느 마을에 서커스단이 찾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 그때 나비 넥타이를 맨 남자가 무대로 걸어 나와 난처한 듯 말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트럼본을 불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서커스단 악대의 트럼본 연주자가 그만두어 연주자가 없었던 것이었다. 이때 한 소년이 트럼본을 불 수 있다고 손을 들었다. 소년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무대에 올랐다. 밴드마스터는 악대를 행진시켰고 동시에 소년의 트럼본이 이상한 소리를 냈고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다. 화가 난 밴드마스터는 악대의 행진을 멈추고 소년에게 말했다. 트럼본을 불지도 못하면서 왜 거짓말을 했지? 저는 트럼본을 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트럼본을 불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고 소년은 말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뭐든 해보고 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했던 이 소년은 바로 월트 디즈니이다.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정주영 할아버지의 유명한 일화 해봤어? 하면서 조인트 까는 그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네요. 네. 자, 해보지도 않고 할 수 없다고 단정짓지 마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해봐야 알 수 있다. 자, 혹시 아는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당신의 인생의 꽃을 피울지. 오늘의 금주의 브레인 샤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스승의 날, 스승의 깊은 우리 한국기술개발협회도 저에게는 우리 협회장님이 스승이죠. 네. 우리 협회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스승의 날 혹시 카네이션 하나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저라도 좀 오늘 덜 바빴으면 좀 보내드렸을 텐데 오늘 제가 무지무지 바빠서 이건 핑계에 불과해요. 그죠? 이런 핑계 없이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풍당당님 별풍선 I love you! I love you! 자, 그리고 우리 팬님들 별풍당당님 그리고 우리 이현님들 모두 다음 주 한 주간도 하시는 일 완전 대박 나시고 모두 잘 되시라고 온 우주의 길을 모아서 팍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